음악의 아버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바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우리는 보통 그의 이름을 천재의 대명사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땐 아무도 기억 못하는 무덤에 잊힌 사람이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시대를 초월한 그의 음악 뒤에 숨겨진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의 삶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한번 보세요. 한쪽은요, 죽어서 이름도 없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근데 다른 한쪽은 인류를 대표해서 저 멀리 우주까지 날아갔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 이게 바로 바흐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유산이 이렇게까지 극과 극으로 뒤바뀔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희가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모든 위대한 이야기가 그렇듯이 바흐의 어린 시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의 천재성은요, 편안한 환경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른 열정, 바로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바로 다음 해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겨우 10살에 고아가 된 거죠. 세상에 혼자 남겨진 어린 바흐는 엄격한 형 밑에서 정말 눈치 보면서 지냈겠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린 바흐에게 유일한 탈출구이자 버팀목이 되어준 게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이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형이 귀한 악보를 못 보게 숨겨놨거든요. 그럼 보통 포기하잖아요. 근데 어린 바흐는 아니었어요.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그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서 글쎄 6개월 동안이나 그 악보를 몰래 베꼈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물론 결국엔 들켜서 다 뺏겼지만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모든 멜로디가 그의 머릿속, 아니 영혼 속에 다 들어와 있었는데 이때부터 벌써 그의 열정은 그냥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능적이고 때로는 저항적이기까지 했던 거죠. 우리가 바흐 하면 왠지 가발 쓰고 되게 근엄한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는 자기 예술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맞서 싸웠던, 뭐랄까 대단한 반항아였습니다. 자기 음악에 대한 신념만큼은 절대 타협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커리어는요, 한마디로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교회에서는 음악이 너무 복잡하고 화려하다고 태클을 걸고, 같이 일하는 연주자들은 저 사람 너무 완벽주의자라 힘들어 죽겠다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글쎄 한 달 동안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게 뭘 말해주겠어요? 자기 음악에 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는 거죠. 아니, 대체 얼마나 대단한 예술이길래 이렇게까지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 답은 그의 배움에 대한 열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배우기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지 할 사람이었어요. 400km. 이게 무슨 거리냐고요? 20살의 바흐가 자기가 존경하던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를 딱 한 번 들어보겠다고 걸어간 거리입니다. 걸어서요. 원래 한 달 휴가를 냈는데 돌아와 보니 넉 달이 훌쩍 지나 있었죠. 이 일화 하나만 봐도 음악에 대한 그의 갈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죠. 정말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흐의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런 치열한 예술가로서의 모습만 봐서는 안 돼요. 그의 삶, 그 가장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의 음악에 영혼을 불어넣은 세 가지 키워드가 있거든요. 바로 신앙, 사랑, 그리고 상실입니다. 바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음악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있다. 이건 그냥 멋진 말이 아니에요. 그의 삶 그 자체였죠. 그래서 그에게 작곡은 기도나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 그의 거의 모든 악보 끝에는 SDG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바로 오직 신에게 영광을 이라는 뜻의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약자입니다. 단순한 사인이 아니라 내가 이 음악을 하는 이유를 모든 곡에 새겨 넣은 셈이죠.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바흐에게도 아주 든든한 기둥이 있었는데요. 바로 2번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였던 마리아 바르바라, 그리고 두 번째 아내 안나 막달레나. 이 두 사람은 그냥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의 음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고 끝까지 응원해준, 뭐랄까, 최고의 예술적 파트너였던 거죠. 하지만 이런 행복 뒤에는 정말 가슴 아픈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흐는 평생 20명의 자녀를 뒀는데요. 그중 절반인 10명을 자기 손으로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바흐의 음악이 왜 그토록 깊은 슬픔과 함께 또 숭고한 위로를 동시에 주는 건지, 아마도 이런 반복되는 상실의 아픔을 음악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이제 바흐 인생의 마지막 장, 라이프치히에서의 27년입니다. 이 시기에 그의 창작 활동은 정말 폭발적으로 타오르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명성은 점점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갔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칸토르라는 직책을 맡았는데 이게 하는 일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매주 새로운 예배 음악을 만들어야 했고요. 합창단 훈련시켜야죠. 오케스트라 지휘해야죠. 학생들도 가르쳐야 했어요. 와, 정말 쉴 틈이 없었겠죠? 근데 놀라운 건 이런 살인적인 스케줄 속에서 그 유명한 마태순환곡 같은 인류의 보물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죠? 그의 말년은 정말 고통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시력이 계속 나빠지다가 결국 실패한 눈 수술로 완전히 빛을 잃게 되거든요. 하지만 바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아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받아 적게 했습니다. 음악에 대한 그의 열정은 정말 마지막까지 꺼지지 않았던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모두에게 잊혀졌던 한 음악가. 어떻게 그의 음악이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서양 음악의 역사를 통째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바흐가 세상을 떠나자 세상은 정말 너무나도 빨리 그를 잊어버렸어요. 거의 8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의 음악은 그냥 먼지 쌓인 옛날 음악 취급을 받았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한물 같어,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1829년, 이 길고 긴 침묵을 깰 한 젊은이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20살의 천재 작곡가 펠릭스 멘델스존. 그가 베를린에서 바흐의 마태순환곡을 무대에 올리는데 이게 그야말로 대박이 난 겁니다. 이 단 한 번의 공연이 신호탄이 돼서 유럽 전역에 바흐 다시 보기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음악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죠. 잊혔던 거장이 드디어, 정말 드디어 제자리를 찾게 된 겁니다. 멘델스존 덕분에 다시 세상에 나온 바흐의 음악은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이제 그의 음악은 서양 음악의 뿌리이자 기본이 되었고요. 클래식뿐만 아니라 재즈, 록 같은 현대 음악가들에게도 끝없는 영감을 주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류의 가장 위대한 것들을 담아서 저 먼 우주로 보낸 보이저 골든 레코드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많은 작품이 실린 작곡가가 바로 바흐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증명이 있을까요? 그의 음악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자, 바흐의 이 드라마 같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한때는 구식이라며 외면받았던 예술이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전 인류의 보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진짜 천재성이란 무엇이고 사라지지 않는 유산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